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은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묘년 김이월 임자일에 태어나셨네요. 63년생 62세고요. 을축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임수일간의 축토는 정관이 되죠. 정관. 그리고 24년도 수생목으로 식신과 토국수 평관이 되죠. 일간으로 보는 거예요. 일간으로요. 자, 그러면 24년도에 어떤 새로운 일, 그러니까 이 식신이 어떤 일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게 자식도 되겠죠. 어떤 뭐 기술, 어떤 뭐 여러 가지 공부, 여러 가지 등등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든지 하시고 있는 일이든지 등등이요. 가는 남편도 되지만 남친도 되겠죠. 뭐 직장도 될 것이고 퇴직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직장과 관련된 남편과 관련된 남친과 관련된 자식과 관련된 어떤 공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정관대원의 62세 말이 와 있네요. 이럴 때는 이제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과의 어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거든요. 애정이 식는다. 물론 그 안에 다 식겠죠. 그래도 좀 그런 잔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식는다. 이럴 때는 또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애정이 식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럴 때 이혼을 하기도 해요. 이게 관제수도 되잖아요. 정관이요. 예, 관제수도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말다툼하는 어떤 현상국도 되거든요. 남편과의.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서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대화라든가 어떤 속마음을 풀어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운들을 잘 극복해야 되겠죠. 왜냐면 남편을 미워하게 되면 나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거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몸속에 어떤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대화를 해서 내 속마음을 서로 풀어서 그 미워하는 마음에 그 병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병이 오는 것은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고, 그게 암적인 존재로 내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병이 오는 목적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일을 시작했었는데 어떤 그 관제구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무슨 일에 대한 관제구설. 그래서 어떤 형사건, 민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또 소송 걸 일이 또 생긴다거나 뭐 지금 이미 걸어졌을 수도 있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남편이 없는 분들은 남친이 있다면 남친과 헤어지는 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 이게 내 본래 내 공부거든요. 나한테 나타나는 어떤 현상국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한다. 본래는 탓은 없다. 탓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요. 내가 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풀어야 하는 어떤 인생 공부에 지금 와 있다. 결국은 나에게 나를 통찰해서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24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공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일에 음, 직장을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의 어떠한 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격으로 되어 있다.
내가 한 일도, 내가 칭찬받을 일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요. 결국은 나한테 공은 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공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불만을 그게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하면서 미워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와 있는 어떤 현상국이기 때문에요. 미움과 질투를 쓰면 쓸수록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어떤 공부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요. 남을 미워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그 사장을 욕한다거나 이간질한다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럴수록 내가 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남친, 어떤 남친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남친 없는 분들은요. 뭐 남편 없는 분들은 또 남친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남친이 오는 과정에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그 남친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나를 보는 거, 그게 양다리라 하죠. 양다리로 걸쳐서 오는 그런 현상국도 되기 때문에요. 남자를 또 잘 만나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고 돈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고 돈을 남자한테 갖다 줬는데 이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격도 있거든요. 그런 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돈 갚으라 해서 또 살인을 당하는 그런 현상국도 있잖아요. 이 사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이제 내가 현재 돈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직장 생활에서 이제 그 연금 받는 형태도 되겠죠. 연금도 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몸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몸 건강 관리. 또 남이 나의 돈을 가로채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혹시나 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할 때 잘 투자하셔야 되겠죠. 왜? 남이 내 돈을 자기는 일도 하지도 않고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는 형태니까 투자를 할 때는 혹시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는 운으로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돈은 들어옵니다. 근데 좀 다른 사람에게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좋겠죠.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냥 내가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75년생 50세 여자분이시고요. 정화일간에 술. 그러면 술은 상간이 되겠죠. 정화일간에요. 그리고 24년도에 간목은 정인이 되고요. 또 진토는 이것도 상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 자식, 이게 상관이 자식도 되니까요. 일, 자식, 일이라는 거는 다 포함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 하시고자 하는 거, 하고 있는 일, 이렇게요. 그리고 정의는 어떤 문서도 되지만 어머니도 되겠죠. 대운이 상간대운에 와 있어요. 술대운이면서 상간대운은 분명히 어떤 부수입이 일어났을 거라, 부수입. 예를 들어서 주부라면 땅을 사놨다면 땅값이 올라가서 부수입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이 관을 치잖아요. 예, 관을. 관이라는 건 남편 어떤 직장의 문제 그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50하고 하반기에 들어오면 올해 아니 하반기부터는 어떤 그 부수입이 있었던 것도 이제 약간의 좀 줄어든다거나 그 남편
남편에게 뭐 남편이 아플 수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예요. 또 내가 아플 수 있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상관이 간을 치니까요. 잘못하면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 변동수가 있겠죠. 변동수.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관가, 남편의 애정이 식는다거나 남편과의 어떤 불평불만으로 애정이 식는다거나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문상에 보면은 관인상정으로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도 운이 작용하지만 지금 다른 것도 운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사표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어떤 직장 변동수가 있다라는 거는 승진 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승진. 아니면 남편이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손님이 많다거나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고급 손님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요. 그러면 관공서에 손님들이 와서 밥을 먹는, 예를 들어서 식당 한다면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형식도 되기도 합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환경에 맞춰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본래 이 병술대운에는요 10년 동안에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가게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한 8년은 잘 되거든요. 돈도 벌고요. 그런데 2년 지금 50일, 52세 가까이 다가오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벌었던 것이 다 나가는 현상국도 돼요. 나가는 현상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게를 하셨던 분들은 글쎄 이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죠. 하셨던 분들은 돈 많이 벌었던 분들은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죠.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벌었던 것은 또 아마 나가고 다른 데로 쓰여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엉뚱한 데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일이 아니면 또 자식한테 쓰는 경우도 있겠죠. 어차피 자식한테 쓰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 벌었던 돈들을 투자 쪽으로 뺐다라면 그게 좀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잘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때 잘못하면 관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관제 사건. 뭔지는 모르죠,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현상도 돼요. 차라리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종교에 기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기독교인들과 같이 어울린다거나 종교에 기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어겨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겨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관제구설 일어나는 어떤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물론 그래도 일단 다른 기문상으로 보면은 좋은 운에 와 있기 때문에 대신 내가 재물을 많이 쓰는 격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들어오는 돈도 도움이 되는 어떤 현상국도 있다. 관제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 24년대를 보면은 어떤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투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손해를 본다. 근데 차라리 자식한테 돈이 나가는 거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니까.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세금 안 내려고 잘못 그 자식한테 그 법을 어겨서 돈을 준다거나 아파트를 사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세금 탈루로 문제 생기겠죠. 분명히 관제고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세금 정직하게 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했던 어떤 사업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늘리지 말고 잘못하면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다 그 사주 시까지 봐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잘못 행동을 하고 살았다면 얼른 빨리 깨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본래 이분은 태어날 때요. 이제 태운에서 보면은 태어날 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나쁠 때 꼭 법을 어긴다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걸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운이 나쁠 때 그 에너지로 딸려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얼른 순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요. 원래 정직하신 분이라 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87년생 38세 여자분이시고요. 정묘년에 계명월에 신사 1에 태어나셨네요. 일간이 신금일간이죠. 대운이 미대운에 와 있어요. 이거는 편인이 되겠죠. 그리고 24년도에는 갑이 정제가 되면서 진토가 정인이 됩니다. 아마 이제 38세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신 분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사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요. 이 미토대운에 왔을 때는 이 어떤 편인이란 게 공부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문서 관련된 일, 뭐 또 그 기술 어떤 전문직 그런 자격증 같은 거, 또 어머니도 될 수도 있어요. 정인 대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아니면 새어머니도 되겠죠? 할머니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현상국들이 일어나겠죠. 간목에는 재운이 왔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그러니까 취득하려고 어떤 시도를 하겠죠. 아니면 문서운에 왔을 때는 어떤 그 문서를 어떤 문서 계약 아니면 어떤 서류 계약 어떤 계약과 관련된 일들 어머니와 만나는 일들 뭐 가까이 한다거나 그동안 안 봤던 어머니와 뭐 가까이 한다거나 그런 현상국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말고 한 5년 뒤에 지나서는 잘못하면 어떤 문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와 헤어지는 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문서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인생관이 완전 바뀌는 형태도 돼요. 왜냐면 이게 혹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뭐라 그래요?
그 투자를 한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우리 같이 사자 해서 공동 어떤 땅을 사면 이게 묶이겠죠. 묶여요. 묶여서 팔지도 못한, 내가 돈이 필요한데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땅을 사거나 어떤 부동산을 살 때는 잘못하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사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5년 후에. 그러니까 땅을 사더라도, 어떤 못을 사더라도, 어떤 어, 같이 사지 말고 혼자서 살아. 차라리 살려도. 그런데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한 5년간 안 사요. 한 6년간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부동산 안 사요. 왜? 그 땅을 잘못 사면 뭐 국가에 묶인다거나 문화재로 묶인다거나 어떤 현상국이 뭐 가치에서 이렇게 팔지도 못하게 묶인다거나 이런 현상국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국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같이 사지 말고, 웬만한 부동산 사고 싶어도 이때는 사지 말고 적어도 43세 넘어가서 그때 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분명히 24년도에도 뭐 부모가 사줄 수도 있겠죠. 부모가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사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사줄 수도 있다거나 어떤 부모가 사줄 수도 있는데, 이때 글쎄 차라리 돈으로 주라 해서 돈으로 묶어놓은, 이렇게 현찰로 묶어놓은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투자하지 말고요. 나중에 그 돈으로 사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서 뭐 안 그렇다 생각을 하더라도 꼭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국이 일어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때는 차라리 이런 데다 마음을 쓰지 말고요. 공부해라. 어떤 기술 전문직을 따는 그런 공부를 해도 되고요. 또 학문 같은 거, 어떤 뭐 박사학위 과정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내가 평생공예가 박사학위증이라든가 그런 거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해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한 5년 동안에요. 이런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말고요. 공부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는 또 이제 재물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재물 욕심. 근데 이 재물 욕심이 어떻게 하면 맨날 나는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재물 욕심을 조금 내려놔라. 왜냐면 잘못하면 이런 운에 내가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운이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런 운에 내가 잘못 엮이면 내가 좀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재 부모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능력도 있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경쟁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지만 남을 상처 주면서 경쟁에서 이기는 거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은 모습 아니죠. 왜냐면 나중에 조금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에 와 있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이게 내 능력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모습이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탈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내가 딴짓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딴짓. 여기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딴짓이죠. 하지 말라는 것에 반대로 하는 사람, 이것보다 딴짓이라 해요. 그래서 딴짓을 해요.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굳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 안 듣고요. 근데 남편 말 듣는 것이, 이럴 때는 남편 말 듣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분명히 이 사람도 남편 말을 안 들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말 들어서 나쁜 일은 절대 안 생긴다.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장 상사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직장 상사 말 안 듣고 행동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 보면은.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이제 물론 상사를 잘 만나야 되겠죠. 예. 직장 상사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 돈 욕심을 내가 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보다 뭐라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는 욕심까지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내 상태에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뭐 300만 원을 바른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내 욕심껏 그릇의 양만큼만 재물 욕심을 내지, 이런 큰 횡재수를 바란다거나 그러면 이게 꼭 저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우주에서 보면 그 블랙홀로 빠지는 형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9년생 26세 여자분이시고요. 김효년, 무진월, 병진일에 태어나셨네요. 병화일간에 신금이 정제가 되죠. 그리고 간목이 편인이 되고 또 진토가 식신이 됩니다. 일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26세에 정제되어 온 말에 와 있네요. 제가 항상 정제되어 온 말에는 손재수 가운데 있죠. 예. 손재수. 재물이 나간다. 어떤 일에 재물이 나가는 형태인데요. 이때 운에는 신금이면서 정제대운이면서 이때 운에는 어떤 과다 지출이 일어난다. 과다 지출. 왜냐면 이때 나도 모르게 어떤 보증을 쓸 수 있어요. 절대 보증 쓰면 안 돼요. 돈을 빌려준다거나 누가 꼭 빌려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돈을 빌려주면 절대 못 받는다. 그래서 친구와 뭐 결별한다거나 뭐 그런 거,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못 믿는 마음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보증 쓰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물론 26세니까 요즘 주식하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돈 회복이 안 돼요. 본래 이때 운에는 그냥 운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돈을 알뜰하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부모한테 용돈 받고 살아간다라면 그 용돈 다 써버리지 말고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그 환경만큼 쓰고 조금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뭐 알바를 한다면 또 뭐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대학교 다니려고 하면은.
그런데 일단은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보증서 써도 안 됩니다. 근데 꼭 그걸 반복해서 하려고 해요. 하지 말려고 하는 거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 이 다혈질 성격 때문에 물론 사람들을 웃음과 밝은 척, 이게 밝은 척이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너는 밝다 이런 소리는 들어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솔직하니 내 성격이 이러이러이러 하다 뭐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일단은 이 다혈질 한번 잘 하다가도 90% 잘 하다가도 10% 내가 말 잘못 한번 하다가 화내다가 90%까지 다 깎아먹는 형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병화대원으로 태어났는데 이 진토가 그나마 많은데 또 진토가 온다는 건 일이잖아요. 이게 일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일이 잘 꾸준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자한테는 식신이 뭐예요? 자식도 되죠. 그러면 자식이 많다는 것은 자식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궁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자궁 관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유산이 자꾸 된다면 이게 자궁 관리 못하는 거죠. 물론 내 자궁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다 이럴 때 남친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피임을 해야 되겠죠. 피임. 자식이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임을 해서 내 자궁 관리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 딸 같은 마음에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그럼 이제 좀 알뜰하게 사시고요. 또 이제 관해 문제가 이렇게 올해 갑진년에요. 관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직장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직장을 못 들어간다거나 직장을 다녀도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면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일을 안 하던가 일을 죽도록 해서 고생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을 하기 싫어해요. 이때는 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부모 덕이 없다면 먹고 사는 일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죽도록 일을 하겠죠. 관해 문제가 생긴다 했으니까 남친을 잘 만나야 되겠죠. 아니면 직장에서의 또 뭐라 그래요? 관제수라니까 직장에서의 뭐 오래 다니지 못하는 형상국 아니면 여기 소개로 일 들어갔다가도 다니지 못하는 형상국 그런 형상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대운에서 22세에서 30세까지는 일단 부모 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 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로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일을 이거밖에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맨날 조금만 해도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왕창 하는데 칭찬을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은 조금만 해도 칭찬을 받고 내가 일을 더 잘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공이 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공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픈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를 하거든요. 성취하거든요. 근데 조금 고생은 되지만 성취를 하는데 이럴 때 차라리 조금 공부를 해라. 공부하는 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돈 버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쪽에 좀 어떻겠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뭐라 그래요? 곤모술수를 쓴다. 곤모술수. 어떤 상황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씁니다. 머리가 좋아서. 근데 이것도 운이 좋을 때는 상관없겠죠.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머리 잘못 쓰다가 내가 덤탱이 쓰는 경우 있죠. 자기가 하는 꼴에 당하는 거. 그러니까 좀 그래요. 여하튼 이 부여라는 거는 어떤 유산도 되고 돈도 되고 사회적인 어떤 능력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이 되었다 그랬어요. 독이 됐다라는 건 이게 돈도 되니까 돈이 독이 됐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남을 상처 주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머리를 써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돈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꼭 나중에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꼭 나에게 오잖아요. 이 운 때는 이렇게 왔어도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모가 나서서 안 좋은 모습을 행동을 하고 다닌다거나 부모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부모가 독이 됐다? 부모가 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으로 친다면 뭐 내가 왕따를 당하고 아니 그 뭐라 그래요? 왕따 시키는 자식?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자식의 부모 역할? 그런 것도 되기도 하겠죠. 부모가 가해자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 그런 것도 됩니다. 이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 환경에 맞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그런 현상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셔야 되겠죠. 지금 젊은데 좀 잘 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이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는 부모 덕에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도 되고요. 부모 덕이 없는 분들은 내가 일로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도 되고 아니면 내가 머리를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 물론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근데 남을 해치면서까지 머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사기를 치면서까지 머리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 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돈으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